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Q&A 영상을 들고 왔어요. 확실히 구독자 2,000명 때보다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서 추리고 정리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질문이 많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겹치는 질문이나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은 좀 뺐는데 혹시나 질문이 누락됐어도 많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1탄은 여러가지 종합적인 질문 30가지를 넣었고 2탄은 창업, 미용, 학원에 관련된 질문 30가지를 넣었어요. 모든 질문의 답변은 오로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정답이 아닌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그럼 Q&A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ISFJ입니다. 근데 요즘에 T랑 F랑 중간 정도로 나와서 ISTJ가 나올 때도 있어요. 애견 미용 하기 전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편집 디자이너로 7년간 근무했어요. 저도 회사원일 때가 있었답니다. 사진 필터 궁금해요. 밝고 화사한 느낌이 너무 예뻐요. 사진은 아이폰 일반 카메라로 찍고 필터는 푸디의 SI1이나 솔트 사용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혼술이나 지인들이랑 술 마시면서 풀어요. 슬럼프 극복 방법. 슬럼프는 성향이랑 연관이 있다 생각해서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막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마냥 술술 잘 풀리면 재미없잖아요. 강아지 알레르기는 없으신지? 있다면 해결 방법. 저는 평생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코로나 걸린 이후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한번 감기에 걸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오더라고요. 그때 몇 주 동안 고생했었는데 아무래도 털 알레르기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방법은 털을 멀리 해라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직업 특성상 털을 멀리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최대한 손으로 얼굴 안 만지려고 하고 옷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잘 털어주고 평소에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견 미용사의 숙명이죠. 미용복 주로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저는 데일, 마띠아, 영미 언니, 레미제이 이렇게 즐겨 입어요. 오늘 입은 것도 요거는 다 영미 언니 제품이에요. 이쁘지? 진상보호자님 대처 방법. 진상보호자님들은 대우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서 제가 맞춰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맞춰드리는데 너무 과한 요구나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또는 저희 샵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니까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애견 미용사가 평생 직업으로 괜찮을까요? 애견 미용사는 몸이 점점 망가지는 직업이라 체력이 따라준다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샵을 차린다라.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오픈 1년 사이에 성장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 실력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선배님들이 초반보다 진짜 많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보는 안목도 생겼어요. 예약을 받을 때 몇 마디만 나눠보면 진상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 같아요. 학원생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당연히 해봤죠.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상급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이 29에 직장을 그만둔 백수였기도 했고 애견 미용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여러모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가는 길에 매일 하늘 보면서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요.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집에선 어떤 식으로 연습하고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남들이 하는 영상을 취미처럼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내 스스로 어떤 견종이 어렵고 부족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기도 하고, 온라인 세미나도 듣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듣고, 특히 요즘은 다양한 미용사 선생님들이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도 시간이 맞으면 챙겨보는 편이에요. 고객에게 미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컴플레인이 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보호자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은 없었고, 혹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냐? 아니면 저번에는 조금 크던데 이번에는 좀 작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죄송하다 먼저 하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 부분 신경 써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따로 메모도 해놔요. 미용실에 날리는 털들 어떻게 관리하세요? 청소 방법 궁금해요. 항상 너무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닥 청소는 매일 하는데 사실 애견 미용은 털이랑 같이 공존하신다고 보면 돼요. 오늘 치워도 내일 쌓이고, 막상 가구 위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털로 수북하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시선이 대부분 강아지 때문에 바닥을 향하고 있어서 바닥을 좀 집중적으로 청소해주는 편이에요. 언제부터 혼자 마무리가 가능하셨나요? 저는 2급 과정 들을 때 펫미용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미용 시작한 지 8개월 때부터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실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자격증은 땄는데 아직도 실견이 어렵고 마무리가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펫미용 수업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견습 없이 초보로 바로 혼자 하셨는데, 견습 없이 초보 원장님 밑에서 견습 둘 중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제 구직하는 사람에게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견습 없이 동물병원에 바로 취업을 했었는데요. 원장님 밑에서 견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걸 더 추천드려요. 저는 필드에 나와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견 미용사가 되면 제일 크게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이 질문은 보자마자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시간과 건강. 애견 미용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늘 바른 자세와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일이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력이 다 달라서, 저는 보시다시피 멸치잖아요. 제가 하루에 최소 4타임씩 미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미용을 잘 받으면 조금 순탄하게 할 수는 있지만, 미용을 조금 거부한다던가 산만함, 입질이 있는 아이들은 온몸으로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 가니까 조금 힘들어요. 견습 생활 몇 년 하셨나요? 노하우 받으면서 일을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견습 없이 바로 취업을 했고 혼자 일했기 때문에 노하우 받은 건 없었어요. 처음에 도구 살 때 잘못 선택해서 돈 날린 적 있나요? 저는 성격이 엄청 신중하다 보니까 뭐 하나 살 때도 많이 알아보고 주변에도 쓴 사람이 있는지 어땠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사는 편이어서 지금까지 실패한 도구는 없었어요. 애견 미용사 신입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던데 어떤 점과 역량을 자소서나 포폴에 녹여내면 좋을까요? 저는 취업할 때 자소서나 포폴을 내지 않았어서 제가 만약 직원을 구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아요. 물론 포폴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력을 많이 해볼수록 느는 거라서 그것보다 저는 인성과 마음가짐을 볼 것 같아요.
마냥 강아지가 좋아서 애견 미용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 아이처럼 소중하게 다루면서 빠른 것보단 안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런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성과 친화력이 좋으면 애견 미용사에게 도움이 되는 역량일까요?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을 대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적지 않은 나이라 학원에서 자격증 따고 취업은 힘들 것 같고 바로 창업해도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구독자님이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취업보다는 창업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인데 부족한 만큼 매일매일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장기적으로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상급만 따고 2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서 취업 자리가 있다면 가능하시고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혼자 가능하셔야 되세요. 한 달 고정 지출 비용이 궁금해요. 이거는 가게마다 천지 차이라서 저희 봄나들이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달에 고정 지출은 월세, 관리비 등등 다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는 번화가가 아니라서 다른 곳에 비해 좀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동물병원과 가게 운영의 차이점. 하나부터 10까지 다 달라서 가장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병원은 예약이 몇 타임이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급여가 있는데 가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예약을 좀 많이 받고 좀 쉬고 싶으면 예약을 덜 받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가게를 하면 책임감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거는 가게를 운영해서라기보단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벗었어요. 근데 얼굴을 다 나오게 하는 건 조금 부끄러우니까 밑에만 좀 나오겠습니다. 미용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제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했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미용에 대한 향후 계획. 제가 지금 창업을 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서 지금 콘테스트도 나가보려고 하고 내년에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반려동물학과로 편입하거든요. 거기 졸업하면 추후에 대학원까지 갈 생각이에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가 궁금해요. 나중에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단 저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부분에서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실력도 따라주는 좋은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사실 애견 미용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가 생기면 현실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혼 적기를 놓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만약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정말 다정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니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프고 버려진 강아지들을 케어하고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미용을 시작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봤는데 애견 미용사는 극한 직업이다. 창업을 하면 망하기 일쑤고 취업도 잘 되지 않는다더라. 털 알레르기가 있고 강아지가 무서운데 애견 미용사는 되고 싶다 등등. 저는 처음부터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 같은 건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도전하려는 저한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안함만 줄 테니까요. 자기 자신만 믿고 학업에 집중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손목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서 손목 보호대는 꼭 착용하셔서 손목을 미리 아껴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애견 미용사는 귀여운 강아지들의 애교를 보면서 밝게 미용하는 보여지는 모습 뒤에 많이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아요. 미용도 잘해야 하고 강아지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파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손님들 응대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걸 잘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미용을 거부하던 강아지가 저에게 마음을 열 때,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안심하고 저에게 미용을 맡기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할 때, 그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요. 힘든데 행복해요. 여러분, 끝으로 이렇게 30가지의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생각보다 조금 진부한 건 아니었는지 도움은 되셨는지 많이 걱정이 되네요. 2탄은 더 재밌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5,000명 구독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